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고어텍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선생님, 고어텍스가 도대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아텍스라는 소재는요, 미 항공우주국하고 네. 듀퐁이라는 화학회사하고 네. 우주복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빌 고아라는 사람이 1976년에 발명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이 고아텍스 멤브레인에는 네. 1평방센티미터당 무려 14억 개나 되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있어요. 14억 개요. 그 구멍 크기가 네. 1만 분의 2mm 정도로 매우 작아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방울 입자 크기는 보통 1mm 내외거든요. 네.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수증기는 물방울이 증발한 수증기는 그 구멍 크기보다 700배나 더 작아요. 네. 그래서 여기 모형을 갖고 왔죠. 이 네. 고아텍스 필름 멤브레인이 있다면은 네. 이렇게 물방울은 통과를 못하고 막혀 있죠. 네. 그런데 수증기는 잘 이 통과를 고아텍스 하네요. 멤브레인 필름을 네.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주복으로 이 고아텍스 소재가 채택이 됐나요? 예, 이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쉽게도 우주복 소재로 채택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발명한 빌 고아라는 사람이 네. 회사를 나와서 따로 고아텍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등산복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얇은 나일론 네. 타프타 원단에다가 이 고아텍스 필름을 얇게 밀착하고 네. 또 그것을 보호하는 막을 씌워서 이렇게 한 3겹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렇게 아. 있죠. 겉에는 나일론 원단, 네. 고아텍스 필름, 보호막 이렇게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외부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바람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근데 땀은 또 배출이 땀은 되고, 또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네. 되고. 아, 좋네요. 바로 등산가들이 꼭 필요한 기능이 갖춰지게 된 거죠. 그렇네요. 종전에는요, 네. 윈드 자켓 같은 경우 보통 고무 코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비바람은 막아주긴 하는데 단점이 뭐예요? 땀이 땀 배출이 안 되죠. 돼가지고 네. 땀날 경우에는 뭐 물이 돼서 흘러내리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고아텍스 소재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기능을 갖춘 소재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등반하니까 등반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쉽게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제 고아텍스 소재가 등산복으로 널리 보급돼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아, 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고어텍스 자켓을 입었을 때 비가 왔는데 물방울이 또르르 다 떨어져서 튕겨 나가더라.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어텍스 덕분에 덕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굴러 떨어지는 것은 네. 고아텍스 때문이 아니라 네. 고아텍스는 겉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방울 굴러 떨어지는 거하고 고아텍스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네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표면에 발수제라는 화학약품을 코팅을 해놓은 것이죠. 아. 발수제란 무엇이냐면은 네. 물이 닿으면은 튕겨져 나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일종의 화학약품입니다. 아. 제가 스프레이 갖고 왔는데 네. 이 발수제를 코팅을 해서 굴러 떨어지는 이게요. 것이죠. 아. 네. 그러면은요, 이 발수제가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옷을 세탁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바로 고아텍스 의류를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고아텍스는 이제 이 발수제 코팅이 입고 다니면은 저절로 마찰에서 마모돼서 코팅이 마모가 됩니다. 아. 발수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세탁할 때 비벼 빤다거나, 네. 또 세탁기 넣고 돌린다거나, 그러면은 발수제가 더 빨리 마모돼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헹구듯이 빨아야 되고, 아. 또 세탁기 넣고 돌리면 안 되고, 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드라이 클리닝이 맡기는 분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하게 되면은 드라이 클리닝 그 용제가 네. 발수제를 갖다 완전히 녹여서 없애요. 아. 그래서 발수 기능을 완전히 없애주기 때문에 네. 절대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런데 이 발수 코팅제가 조금 마모가 됐다고 해도 이 네. 고어텍스 소재니까 뭐 비를 맞거나 이렇게 그냥 입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발수가 안 되면은 네. 비가 올 경우 굴러떨어지지 않고 표면에 물이 달라붙어 있겠죠. 아, 예, 수막이 네. 형성되죠.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은 안에서 수증기가 고아텍스 필름은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겉표면에 수막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없으니까. 아. 예, 그래서 발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네.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었다. 예, 그러면은
발수제를 가끔씩 뿌려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게 발수제라고 하셨는데, 딱 봐도 영어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수제를 구입을 해서 또 잘 코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손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제일 손쉬운 방법은 네. 가까운 매장에 발수 코팅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고아텍스 본사로 보내져 가지고 세탁을 하고 발수 코팅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죠. 보름 정도 걸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고아텍스 의류가 물방울이 굴러떨어지지 않는다. 네. 발수제가 좀 암호된 것 같다. 그러면은 가까운 매장에 의뢰를 해서 네. 코팅을 새로 해서 입는 법이 고아텍스 의류를 잘 관리해서 입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까운 매장에다 갖다 맡기면 관리 끝났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쓸 게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까는 표면의 관리를 얘기했고 네.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고아텍스가 수증기가 많이 배출될 때, 즉 땀이 많이 날 때는 그 네. 많은 수증기를 한꺼번에 다 배출시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수증기가 안에 갇혀 있다가 안은 뜨겁고 밖은 차갑고 온도 네. 차이가 나면은 안에서 이슬 맺힘 현상으로 안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물방울 형성하죠. 수막을 형성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수막, 즉 그 다음 수증기는 그 수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흘리는 땀은 어떻게 돼요? 안에가 빠져나가지 고여 못하고 다 있겠네요. 안에 물이 돼서 흘러내립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때는요.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아텍스는 배출을 다 못하고 강제로 말려줘야겠네요. 지퍼를 열어서 펄럭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옷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네, 여기 자크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빠져나가지 못한 수증기를 강제로 배출시켜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주의할 게 뭐냐면요. 네. 이런 상황을 보죠. 한여름에 비가 와요. 네. 고아텍스를 입은 거죠. 그렇죠. 입고 막 올라가다 보면은 땀이 나겠죠. 나죠. 예, 그때는 아까 지적한 문제처럼 땀이 다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안에서 흘러내려요. 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고아텍스가 불량이다. 비가 다 새서 안에 들어온다. 네, 근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간을 보면은요, 그게 비가 아니고 자기 땀이라는 걸 짭짤하군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여름에 비 올 때는요, 네. 무조건 고아텍스만 입는 게 능사는 아니죠. 자기 체온 관리 문제가 없다면 네. 오히려 안 입는 것이 더 시원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맞게 뭐든지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해서 입어야 되는 것이죠. 아, 네. 자, 고아텍스 의류를 입을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네. 고아텍스는 분명히 세 번째 레이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레이어는 비 오거나 바람 불거나 눈보라치거나 추울 때 꺼내서 입는 옷인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지도 않은 날씨에 정상적인 날씨에 항상 입고 다니죠. 네, 거의 기본 등산 목장처럼 네. 돼 있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자, 그렇게 늘 입고 다니다 보면은 네. 정작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세 번째 레이어를 사면 이런 주머니가 꼭 항상, 주죠. 네. 이것을 주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돌돌돌 말아서 부피를 작게 해서 배낭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입으라고 요만한.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레이어는 네. 항상 입지 말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입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옷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이 고어텍스에 대한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요, 앞으로 고어텍스 소재의 옷들을 잘 관리하셔서 스마트한 등산하시길 바랄게요.